안녕하세요. 부기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3개월 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회가 무척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흥미로운 책을 읽을까 합니다. 오늘의 책은 대한민국 1% 부자의 길로 가는 시크릿 풍수입니다. 지은이, 고재희, 주식회사 대동풍수지리 대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풍수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BS 이야기로 풀어보는 풍수기행, KBS1 진풍명품을 진행했고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에 돈 버는 풍수, 부동산과 풍수,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수지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왔다. 책을 펴내며 풍수지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다양한 지혜의 보고로 미신이라는 선입관만 벗겨내면 21세기 인류에게 공헌할 여지가 다분하다. 2006년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한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물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 풍수지리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면 미래에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풍수지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왕성히 활약하는 풍수사로서 국내 유수 기업들의 사옥, 연구소, 공장, 연수원 건물과 부지를 풍수적으로 평가해 그들이 보다 옳은 판단을 하도록 컨설팅을 해왔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 단지의 풍수적 평가뿐 아니라 전원주택 입지 선정과 설계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손댄 분야는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해 풍수 실적을 쌓아왔다. 1장 부동산 재테크는 풍수테크다. 돈이 되는 집의 5가지 조건. 바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자연을 동경하면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접하는 전원 생활을 꿈꾼다. 여유로운 삶을 찾아 전원으로 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집을 원할까? 부동산 투자 원칙 중에는 땅은 겨울에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겨울은 화장길을 말끔히 지은 땅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절이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햇볕은 잘 드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자연재해의 위험은 없는지 등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또한 여름에 아름답고 시원한 땅은 피서지로는 좋아도 겨울철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다. 바람이 거세고 응달진 곳이라 춥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와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터는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까? 답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살기에 좋은 땅이어야 한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재테크에도 유리한, 그래서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짓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인접한 도로 상황을 살펴본다. 여기서 도로 상황은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동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속도로 접근성을 따지는 것도 아니다.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서 주택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지어져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지어진 집은 좋지 않다. 전망 좋은 전원주택은 대개 지대가 높은 산기슭에 위치한다. 그런데 큰 도로가 주택 위쪽에 놓여 있으면 소위 물 아랫집이 되어 재물이 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일단 머리 위로 사람들과 자동차가 쉼없이 다니면 불안하다. 또 도로에서 발생한 거칠고 살깃된 바람과 먼지, 자동차 매연과 소음이 거침없이 날아들어 집안의 생기를 오염시킨다. 겨울에는 빙판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추락해 집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한마디로 건강도 재산도 잃기 쉬운 흉기가 서린 땅이다. 따라서 큰 도로 아래쪽에 있는 주택과 땅은 피해야 한다. 위쪽에 있는 도로가 경사지나 산비탈의 축대를 쌓은 뒤에 건설된 것이라면 더 흉하다.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데다 장마철이면 축대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땅이 축축해진다. 더구나 축대가 붕괴될 경우 돌덩이와 흙더미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 둘째, 전원주택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산 높이를 확인한다. 이때 뒷산이 앞산보다 높아야 좋은 땅이다. 바라보이는 곳에 있지 않거나 산 너머 먼 산의 높이는 얼마나 됐든 상관없다. 전원주택을 에워싼 산들 중에서 지맥을 통해 지기를 공급하고 수호신이 사는 뒷산은 주인이고, 앞바람을 막고 인물 배출에 관여하는 앞산은 손님이다. 그런데 뒷산이 앞산보다 규모가 작고 낮으면 어떻겠는가? 이 경우 체격이 작은 주인이 기골이 장대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한마디로 주인의 위세가 꺾이는 형국이다. 이런 땅은 산수가 조화롭지 못하고 지덕도 분출하지 못해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또한 뒷산은 편하게 기대는 의자 등받이처럼 주택 뒤쪽에 반드시 서 있어야 상징성이 좋다. 임금인 뒷산을 용상이라 가정할 때 애당초 용상인 뒷산이 없거나 임금이 용상의 중앙에 똑바로 앉아 의젓하게 앞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핵심부를 벗어나서 의자 팔걸이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면 좋지 않다. 그런 집은 진산의 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안녕과 풍요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지 확인한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을 생각에 산속 깊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런 집은 어떨까? 크고 높은 산에 에워싸여 사방이 트인 곳 없는 땅은 주택보다 사찰에 적합하다. 아침에 해가 늦게 뜨고 저녁에 해가 일찍 지는 깊은 산 속에 있는 땅은 마치 함지박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음기가 강해 집터로는 적합지 않다. 이런 곳은 사방의 산에서 이리저리 흘러내린 계곡물이 밤낮으로 넘쳐난다. 게다가 일주량이 적고 바람은 막혀 있으니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다.
음랭한 기운이 산 안개로 변해 사람이나 초목을 병들게 하는 땅이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신경계나 호흡기계 질환을 많이 앓는다. 택리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무릇 사람은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 고로 양명한 비친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은 결코 살 곳이 못 된다. 해와 달과 별빛이 환히 비치고 바람과 비가 차고 더운 기후가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인재가 태어나고 질병이 적다. 큰 산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땅은 절터로서 명당이고 집터로는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양팔을 벌려 아기를 껴안듯 산이 삼면을 감싸 안아 재물운이 새어나가지 못하는 곳이 최고다. 넷째,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확인한다. 전원주택지로 계곡 옆 땅이 인기가 좋다. 하지만 풍광의 마음을 뺏겨 계곡 근처에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과 계곡물이 앞쪽에서 Y자 형태로 합수된 뒤 곱게 흘러가는 땅은 피해야 한다. 물은 뒤를 돌아보듯 천천히 흘러가야 좋고 폭포수처럼 큰 소리를 내며 흐르면 흉하다. 계곡은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 바람이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보통 계곡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해 바람의 세기와 양도 달라진다. 따라서 계곡물이 큰 소리를 내며 빠르게 흐를 경우 바람 역시 그 정도로 세게 분다는 뜻이다. 그런 곳에서 오래 살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게 뻔하다. 또한 심하게 기울어진 땅은 척박하다. 지표면의 흙은 빗물에 유실되기 쉬운 데다 자갈과 바위가 많은 땅이다. 이런 곳에 집을 지으려면 축대를 쌓는 등의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콸콸 또는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처음에는 듣기 좋으나 오래 들으면 생활소음처럼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한밤중에 들리는 물소리는 숙면도 방해한다. 따라서 계곡 근처에 집을 지을 때는 물소리에 주의해야 한다.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마음의 쉼터로 좋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은 왼쪽과 오른쪽 산에서 흘러내려온 개천의 형태를 눈여겨봐야 한다. 주택 앞에서 이 개천이 Y자 형태로 합수한 뒤 앞쪽으로 곧장 흘러가면 좋지 않다. 이런 물을 화성수 또는 견우수라 부르는데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곳간에 재물이 텅 비도록 가난해진다. 이런 땅은 마치 두 팔을 쭉 뻗어 앞으로 나란히 하듯 청룡과 백호가 그 끝을 안쪽으로 구부리지 않는 형상이다. 즉 흘러가는 개천이 멀리 바라보이고 그 물을 쫓아 재물도 쑥쑥 빠져나간다. 다섯째, 땅의 기운을 살펴본다. 야산을 L자 형태로 절개한 뒤 단차를 두고 여러 필지로 조성해 놓은 전원주택 부지는 앞쪽의 축대가 높을수록 지기가 허약하다. 사람은 산천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난다. 따라서 주택은 지기가 온전한 곳, 즉 땅의 힘이 좋은 생토 위에 지어야 건강하고 장수를 누린다. 골짜기, 산비탈, 연못가 등 경사가 심하고 지대가 낮은 곳에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해 조성한 택지는 지기가 약하다. 그런 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신체적 기질도 약하고
성격도 나약해지기 십상이라 옛날부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축대를 높이 쌓은 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는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살기 좋은 땅에서 살아야 한다. 반풍수는 집안을 망치고 선무당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전원주택지를 고르면서 세상이 잘 아는 조건에 집중한다. 접근성, 환금성, 자연환경, 생활편의 등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발품은 기본이다. 하지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풍수적 요소에 눈을 떠야 한다. 2장 살기 좋아야 재물도 흘러든다. 좁은 집터에 큰 집을 지으면 흉하다 라는 말이 있다. 땅과 건물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인데 땅 크기에 맞춰 집을 지어야 좋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웃집과 우리 집 처마가 아주 가까이 있거나 아예 맞닿아 있으면 좋지 않은 집이라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안전성이다. 마당으로 삥 둘러싸인 집은 옆집에 화재가 발생해도 불길이 쉽게 번지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를 나란히 짓는 땅콩주택이나 짜투리 땅을 알뜰하게 꽉 채워 지은 협소주택이 인기가 있는 듯하다. 특히 전원주택 중에는 두 채 이상이 나란히 붙어 있어 벽을 공유하는 형태인 타운하우스도 제법 많다. 아파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표현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데 동 건물과 동 건물 간격이 점점 좁아져 내 집 거실에서 다른 집 거실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우리에게 아파트는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서 건강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친인간적인 주거 공간이어야 한다. 요즘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숲이라 불러도 전혀 이상치 않다. 여러 동 건물이 단지를 가득 채워 마치 왕대나무 숲처럼 건물 숲을 이루고 있다. 아파트 동 간격이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동 건물 사이가 너무 좁으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 동양화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가? 아마 여백일 것이다. 동양화에서 여백은 칠하지 않고 그냥 비워둔 공간이 아니라 작가의 정신세계와 여유로운 멋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 풍경을 화폭에 담을 때 여백의 미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양화가 여백이 있어서 더 운치 있고 아름다운 것 같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동양화처럼 빈 공간이 있어야 편안하고 여유로운 집이 될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여백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아파트가 들어선 땅의 가용 능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땅의 가용 능력이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말한다. 가용 능력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텐데
수용 능력이나 환경 용량으로 불리기도 한다. 쉽게 설명하면 단지 안에 동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또는 동 건물과 동 건물 사이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턱 막힐 정도인지 저만치 멀리 있어 숨이 탁 트일 정도인지 살펴보면 답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땅의 가용 능력은 지형, 지질, 식생, 안정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는 모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면적이 있다. 따라서 좁은 땅에 너무 많은 개체수가 모여 살면 건강과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는 계획 단계에서 그 땅이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사람의 수를 먼저 검토한다.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땅의 가용 능력이 우수해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될까? 그 답은 황금 분할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을 고려한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대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관련 법이 허용하는 건폐율은 다르다. 전용 주거지역은 50%, 준주거지역은 70%까지 가능하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 밀도가 높다. 조화롭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건폐율은 어느 정도일까? 전체 땅 면적과 건물이 들어설 땅 면적이 1대 0.618 비율, 즉 전체가 1일 때 그 안에 지어진 건물의 합이 0.618이면 앞에서 말한 황금 분할이다. 사람에게도 일조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겨난 게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일조권이다. 보통 일조권은 건물 높이와 건물 간격에 영향을 받는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동 건물 간격이 너무 좁으면 1에서 3층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햇빛을 쬐지 못할 수도 있다. 복받는 아파트는 여백의 묘를 살린 동양화 같아야 한다. 부지는 종이, 아파트는 그림, 공터는 여백이다. 머릿속에서 어떤 아파트 풍경이 그려질 것이다. 여기에 황금 분할까지 고려해 전체 면적의 38% 이상을 비워두면 정말 복이 넘치는 아파트가 된다. 3장 운이 저절로 찾아와 머물게 하라. 대문은 집 안팎의 기가 들고 나는 출입구므로 이론적으로는 항상 열어두는 게 좋다. 만일 대문을 굳게 닫고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 외부의 신선한 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집안의 혼탁한 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풍수적으로 나쁘다.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아파트는 현관문이 대문이다. 명문가로 발전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현관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외부의 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자 길흉화복을 부르거나 막는 장소로서 현관문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4가지 방법으로 가문을 빛내기 바란다. 첫째, 현관문을 늘 깨끗하게 유지한다. 현관문을 자주 청소해줘야 복도 들어오고 가문도 번창한다.
철문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거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거나 고정수에 녹이 쓸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가세가 기울 징조를 보고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먼지를 닦고 페인트 칠을 하고 기름을 쳐서 현관문 상태를 좋게 만들자. 또 가게 홍보용 스티커나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현관문을 그냥 두면 망신당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바로바로 떼어내자. 가장 나쁜 현관문은 손잡이에 우유 주머니를 매달아 놓는 경우다. 밥을 빌어먹는 집만큼이나 흉한데 가문을 빛낼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둘째, 현관을 항상 밝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현관 청소와 정리 정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이든 복이든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 지저분하면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어두운 조명,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신발들, 찌든 때가 보이는 바닥. 집의 얼굴이 이러면 복과 행운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현관등을 교체해 환하게 만들고 신발을 정리해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어두고 바닥을 깨끗이 닦아주자. 현관에 우산이 쓰러져 있는 것도 안 좋다. 시들거나 죽은 식물을 두면 음기를 불러들여 흉함으로 치우기 바란다. 거울은 길을 반사하거나 굴절시키는 물건이므로 없는 게 좋다. 전신 거울이나 큰 거울은 현관으로 들어오는 양기를 몰아내거나 남자의 바람기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전신 거울 아래쪽에 시트지를 붙이거나 신발장 거울 앞에 화분 같은 소품을 두는 방법으로 거울 크기를 줄인다. 집안의 거울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적은 게 좋다. 셋째, 현관문을 집 안쪽으로 열리게 만든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은 대개 복도 쪽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연다. 밖으로 밀면서 열지 않고 안으로 당기면서 여는 한옥 대문과는 정반대다. 그렇다면 한옥 대문은 집 밖으로 나가는 곳일까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일까? 아파트 현관문을 어떻게 설치해야 좋은 집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한옥 대문을 떠올려 보자. 문 빗장이 대문 안쪽에 달려 있다. 빗장을 걸어뒀다면 집 밖에서 자유롭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기 힘들다. 따라서 한옥 대문은 집 밖으로 나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아파트 현관문이 밖으로 열리는 이유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안으로 열리면 사람이나 신발장에 부딪힐 수 있다. 또 하나는 사고, 화재 등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확실히 더 수월하다. 하지만 이것은 집주인 관점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이나 신선한 기는 문을 당겨야 하므로 불편하다. 한옥이든 양옥이든 대다수 주택의 대문은 거의 안으로 열린다는 점을 기억하자. 문이 안으로 열리면 불청객을 막거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현관문에 용, 호 같은 한자를 써서 붙인다. 용자는 오복, 장수, 부자, 건강, 덕행, 편안한 죽음을 불러들이고, 호자는 도병제, 교통사고나 상해사고 등, 지력제, 전염병이나 질병, 기근제,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같은 삼재를 막아준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한다. 이때 민간 신앙이기는 하나 현관문에 한자를 써서 붙이면 복은 들어오고 애구는 못 들어오는 효과를 할 수 있다. 입춘 때 한옥 때문에 봄을 맞아 크게 길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크게 써서 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장, 잘 고르면 운빨이 살아난다. 현대인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그런데 집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기가 존재한다. 이 기는 상황에 따라 행운 또는 불운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집안의 기와 사람의 기가 조화를 이루면 행운이 찾아온다. 반면 두 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기싸움에서 사람이 패한다면 좋은 운은커녕 해를 입을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사람의 기가 주변 환경의 기와 잘 맞을 때 운이 깃든다 한다. 운칠기삼, 운이 7할이고 재주나 노력이 3할이라는 말은 성공과 실패는 운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부자 역시 운이 따라야 될 수 있다. 그런데 부자 운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키울 수 있다. 평소에 안방 욕실문을 잘 닫고 거실 수족관을 치우면 부자 운이 커진다. 또 마당에 물이 담긴 돌그릇을 두면 연못의 정취는 살리면서 찬 기운의 해로움은 줄일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 우물이나 연못을 집안에 두면 가족이 병에 잘 걸리는 등 좋지 않다고 여긴다.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흉가다라는 옛말도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과학 시간에 배운 대류 현상을 떠올려 보자. 낮 동안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마당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 자리를 우물 안에 있던 찬 기운이 올라와 채운다. 그 과정에서 바람이 생긴다. 집 울타리 안에서 찬바람이 쌩쌩 돌고 있는 셈이다. 이 바람은 흉살로 변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살기가 집안에 도니 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정원 있는 집을 꿈꾸는 사람들은 싱그러운 나무와 예쁜 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용 점정을 찍고자 한다. 연못이 있으면 확실히 운치가 더 느껴진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집안에 연못을 두는 걸 꺼렸다. 왜일까? 마당의 기능을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온다. 농사가 생업이었던 사람들은 집 마당을 작업장으로 사용했다. 커다란 멍석을 깔고 곡식을 말리는 장소도 콩이나 깨를 탈탈 터는 장소도 마당이었다. 마당에 연못을 만들면 농사일을 할 수 없다. 요즘은 옛날처럼 마당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지 않으나 과거에는 마당에 연못이 없어야 효용 가치가 높았다. 연못물이 깊으면 찬바람이 도는 집이 되어 가족이 질병을 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래된 한옥은 주요 공간인 사랑채나 안채가 아닌 별채나 집 밖의 연못을 배치한다. 하지만 산수를 즐기고 좋아하던 우리 조상은 연못을 파지 않고도 전통 정원에 물을 끌어들였다.
돌그릇과 돌절구 등을 활용해 작은 돌 연못을 만든 것이다. 최고의 건축물인 조선시대 궁궐에서도 돌 연못을 볼 수 있다. 경복궁 교태전 후원에 조성한 아미산에는 낙하담, 함월지로 불리는 석조가 있는데 이름만큼이나 경치가 아름답다. 현대주택에도 활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 아파트 발코니에 석조나 돌확을 두고 수생식물을 키우면 이롭다. 배수진을 친 집의 풍수적 단점을 극복할 뿐더러 재물운도 키워준다. 물고기를 반려동물로 키우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수족관이 실내 습도 조절에 효과적이라 해서 가습기 대용으로 설치하는 집도 있다. 알록달록 열대어는 관상용으로 인기 만점인데 활기차게 움직이는 물고기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이유로 거실에 수족관을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족관은 찬 기운을 내뿜어 집안의 기를 차게 만든다. 앞에서 설명한 우물이나 연못과 마찬가지로 수족관을 거실에 두면 집안에 차가운 바람이 돌아 건강에 해롭다. 서늘한 공기는 사람의 몸을 긴장시키고 밤에도 꺼지지 않는 조명등과 졸졸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숙면을 방해한다. 또한 집안에 물 기운이 많으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단 작은 어항은 영양이 작으므로 집안에 둬도 괜찮다. 네, 여기까지 집안의 소품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부터 삶의 터전을 옮기는 큰 결심에 이르기까지 부자의 기운을 받고 재물운이 높아지는 집의 풍수를 알려주는 시크릿 풍수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풍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 책을 편안하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